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이퍼도 잊지 마시고요. 제목 운명의 장난. 이제 병원에서 이제 한 30대 중반 한 34, 5? 이 정도 되는 사람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있었는데 되게 아파 보여. 뼈에 있는 암이 척추와 뇌까지 빠르게 지금 전이되고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리학자 큐블러 로스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단계는 5가지로 정의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정. 아니 작년에도 멀쩡했는데 갑자기 이게 되는 게 말이나 돼요? 이거 검사가 잘못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봐주세요. 부정. 두 번째 분노. 왜 내가 폐암이야? 돌팔이 같은 녀고 뭐 길면 1년 웃기고 있네. 내가 이 병원 다시 놓나 봐라. 이제 이렇게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는 단계가 두 번째가 분노래요. 세 번째는 타협. 이제 하느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어머니랑 아버지도 갑자기 교통사고로 데려가 놓고 저까지 이렇게 갑자기 데려가시는 거 진짜 너무 가혹하잖아요. 제 생명만 조금만 더 연장해 주시면 제가요 앞으로는 진짜 헌금도 많이 하고 진짜 봉사하면서 살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울. 지방에서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하필이면 폐암이 나한테 온 거야? 그래서 울는 네 번째가 우울 단계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마지막에는 결국 죽음의 문턱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수용. 그래서 이제 남자가 수용해서 이제 유서를 작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랑 이제 얘기를 해요. VIP 병동으로 해주시고요. 돈은 좀 있나 봐. 그래서 요양보호사도 좀 있을 거야 될 것 같은데. 요양보호사요? 네, 제가 지금 항암을 중단했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결혼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가족이 없다 이거요. 그래서 잠시만요. 라이 씨. 그래 간호사가 이제 웬 여자가 젊은 여자가 앞에 이제 할아버지를 병간호하고 있는 그 아가씨를 불러요. 라이 씨. 그 여자 이름이 라이예요. 그랬더니 큐블러 로스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죽음을 앞둔 그에게 새로운 6번째 단계가 생겼다는 것을, 그의 꺼져가는 삶의 불꽃을 다시 타오르게 시작한 사랑이라는 단계가. 그래서 탐정은 근데 이제 장면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탐정이 이제 이 의뢰자를 찾아온 거예요. 이 남자 이름이 운명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미 모습이 거동을 못할 정도로 많이 아픈 정도예요. 말만 좀 할 수 있는 정도예요. 지금 탐정이 찾아왔을 때. 그래서 제가 전화로는 얘기를 대충 들었는데 아내분이 갑자기 사라지셨다고요. 네, 보다시피 제가 지금 아내를 찾으러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요. 경찰에 연락은 해보셨나요? 실종 수색하기에는 문자 내용이 아내가 위험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마냥 기다리시기가 좀 초조하시겠죠.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실 텐데 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아내분이 갑자기 사라질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일이라 저희는 만남부터 지금까지 특별하지 않은 일이 없었어요. 그녀를 만난 건 1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그 간호사가 소개해준 그 라이 씨가 이제 소개를 받아서 이 남자를 요양보호사로 쓰기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리어카 같은 리어카가 아니고 뭐지? 휠체어. 죄송해요.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그 뒤에서 이제 라이 씨가 밀어주는데 이제 벚꽃이 이렇게 핀 공원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벚꽃 떨어지는 걸 보면서 봄을 다시 못 볼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산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라이가 이 남자한테 저희 남편도 암 선고 받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3번의 봄을 더 보고 떠났어요. 저도 라이 씨 덕분에 이렇게 다시 봄을 보게 되네요. 사실 항암 치료하면서 왜 이렇게 아픈 걸 견디면서 살아야 하나 너무 고통스러워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라이 씨가 조금만 더 해보라고 해서 저 정말 다시 힘이 났어요. 근데 이제 그 라이가 부모님은 재작년에 돌아가시고 하나뿐인 누나 미국에 계신다 그랬죠. 혼자 많이 힘드셨겠다. 그랬더니 처음엔 제가 원망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 이제 그 간병인 여자하고 대화를 이제 쭉 계속 탐정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간병인 여자 라이 씨가 운명 씨 우리 버킷리스트 한번 써볼래요? 그랬더니 버킷리스트요? 아니 왜 그냥 솔직히 뭐 죽음 그거 받아들이기로 했으면 죽음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마지막까지 죽음을 좀 즐겁게 보내다가 살아있는 여생을 좀 재밌게 행복하게 가자고요. 이제 그렇게 라이가 얘기를 하니까 내가 도와줄게요. 버킷리스트 한번 써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써요. 그래서 한강에서 치맥하기, 뚜껑이 열리는 스포츠카 타기, 캠핑하기, 겨울바다 보러 가기, 강아지 키워보기. 한강에서 치맥하기? 이건 오늘 바로 해도 되겠다. 그 뚜껑 열리는 스포츠카 타기, 강아지 키우기. 운명 씨 강아지 좋아해요? 그랬더니 네, 근데 이건 지워야겠다. 했더니 왜요? 지우지 마세요. 했더니 제가 떠나고 나면 이 강아지 혼자 남잖아요. 그럼 제가 책임질게요.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제가 돌볼게요. 운명 씨는 운명 씨 다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러려고 우리 지금 이거 적는 거잖아요. 실은 하나 하고 싶은 걸 있는데 못 적었어요. 뭔데요?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뭔데요? 그랬더니 사랑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똑 닮은 딸을 낳기요. 그리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기. 아, 근데 이건 좀 불가능한 일이라서 적을 수가 없네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왜요? 그거 이제 한 10년 정도가 계획이 필요한 거네. 너무 좋다. 우리 하나씩 한번 해봐요. 이제 좀 친해지고 나서 이제 라이 씨도 이제 서로 이제 마음의 문을 열기를 시작한 거야. 그래서 네? 우리요? 우리 같이요? 했더니 그러니까 제가 응원한다고요. 했더니 저는 진짜 라이 씨가 저랑 함께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남자가 먼저 고백을 해요. 했더니 저요? 저는 그렇게 남편을 하루아침에 그렇게 잃어버리고 나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다는 게 너무 슬프다는 걸 알아서 다시 운명 씨랑 사랑을 해서 그걸 본다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랬더니 미안해요. 제가 좀 이기적이었죠. 그러니까 그냥 그 버킷리스트 저랑 같이 하면서 오래오래 사세요. 그건 어때요? 버킷리스트는 저랑 같이 해요. 이제 할 수 있어요. 운명 씨 이러면서 이제 옆에서 이제 기운을 북돋아 주는 거죠. 라이 씨만 있어준다면 저 정말 살려고 발버둥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곧바로 둘만의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병원을 이제 치료받으러 이제 가는데 항암치료를 다시 시작했으니까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번 항암이 효과가 좀 보이네요. 정말요 선생님? 거짓말처럼 제 암이 줄어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갑자기 근데 이제 그러면서 배경이 또 이제 장면 전환이 되더니 이제 그 누군가 집안에 여자가 들어와요. 발만 보여. 그래서 또각또각 들어온 다음에 신발 이렇게 여자 신발 있는 거 보고 그 신발에 발을 탁 차버려. 그 다음에 그 부엌에 식탁에 결혼 사진이 이렇게 그냥 스몰 웨딩을 했나봐 둘이서만. 그래서 그 스몰 웨딩을 액자 이렇게 보더니 그냥 탁 덮어놔요. 그러더니 바로 직진을 안방으로 직진을 해버려. 그러더니 이제 여자가 이제 바깥쪽에 앉아 누워 있었는데 누구세요? 이제 그러니까 운명 씨 일어나 보세요. 지금 누가 왔어요. 그랬더니 네 누가 왔대? 누나 이러는 거죠. 누나? 미국에 있던 그 누나예요? 그랬더니 이제 장면 전환이 또 돼서 식탁에서 이제 셋이 이제 앉으면서 얘기를 해요. 너 아프단 얘기 들었을 때 당장 비행기 타고 오고 싶었는데 미안하다. 누나가 너무 늦었지. 너희 형부 뒤치다거리도 하고 애 뒤치다거리도 하느라 좀 시간이 좀 걸렸어. 미안해. 누나 그럼 연락이라도 하고 오지. 라이 씨 자다가 놀랬잖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기 미안해요. 결혼한다는 얘기는 내가 듣고 있어서 알고 있었는데 벌써 이렇게 둘이 같이 살진 내가 몰랐네. 이제 누나 표정인데 좀 안 입고 와 그 라이 씨를 보는 게 네. 하면서 이제 네. 이제 라이 씨 많이 놀랬지. 내가 처음 암 선고 받았을 때 갑자기 떠나면 누나가 이제 많이 걱정할까봐 이제 그러는 것 같아 누나도. 했더니 그래서 우리 누나한테 내가 비밀번호 알려줬거든. 이땐 라이 씨를 알기 전이니까 내가 혼자 죽을까봐 누나한테 비밀번호 알려줬다 이거야. 했더니 괜찮아요. 말씀은 종종 들었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라이 씨가 고생이 많아요. 바꾼 항암약이 약 효과가 좀 있다 그러더니 얼굴이 너 그 전보다 훨씬 낫다 야. 이제 누나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누나 맞아. 요즘에는 진짜 걷는 것도 좀 편해졌고 내일 혼인신고하러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더니 저희 그게 누나가 그 문제 때문에 누나가 너랑 좀 상의를 할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혼인신고는 좀 미루면 안 될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누나 그 무슨 소리야. 혼인신고를 왜 미뤄. 우리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지도 꽤 됐는데. 그랬더니 그게 둘이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 간병인으로서 만나서 한 달 만에 결혼을 해버린 케이스거든요. 산지는 좀 됐고. 근데 혼인신고는 이렇게 좀 서로를 좀 알고 지내보다가 하는 게 좋지. 이게 그렇게 쉽게 할 혼인신고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미안하다 야. 누나가 노파심해. 요즘 세상에 별의별 일들이 다 있거든 라이 씨. 그래서 내가 그랬어. 미안. 그랬더니 누나 별의별 일 무슨 일? 이제 기분 나쁘니까 이제 동생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 솔직히 아프지만 않았으면 네가 이렇게 급하게 결혼을 했겠니? 막말로 네가 엄마가 있어 아빠가 있어. 누나가 부모가 된 입장에서 혼인신고만큼은 네가 좀 서로를 좀 알아보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지. 그랬더니 누나 설마 내 재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 남자가 돈이 많아요. 사업에 성공을 해갖고 얘 말하는 거 봐. 재산 아니야 얘. 그랬더니 이게 뭐가 아니야. 누나
내가 암 걸렸을 때 그랬더니 쳐다도 안 보더니 결혼하고 혼인신고한다니까 한밤중에 찾아온 거잖아. 지금 이렇게 미국에서 날아왔잖아. 그랬더니 은명아 그거 아니야. 누나는 내가 죽으면 아버지며 뭐 상속받을 아파트며 건물이며 땅이며 부동산 전부 다 누나께 될 건데 내가 혼인신고하면 전부 다 라이 씨 거 될 것 같으니까 배 아파서 온 거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야 누나가 야 진짜 너 왜 그러니? 대체 여자가 어떤 여자길래 그냥 네가 이렇게 갑자기 결혼한지 궁금해서 온 거야. 네 재산? 야 절대로 관심 없어 얘. 나도 살 만큼 살아. 이제 그러니까 누나가 거들떠 안 볼 때 언제나 내 옆에 있어주던 사람이 라이 씨야. 그러니까 다시는 그딴 소리 하지 마. 진짜 기분 나빠. 알았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는 뭐 그렇게 정색을 하고 그러니? 근데 라이 씨는 이번이 2번째 결혼이라면서요. 이제 누나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그렇게 2번씩이나 할 필요가 있어요? 2번째 결혼인데 이렇게 아픈 사람 두고? 그랬더니 누나! 그러면서 이제 좀 무례하게 해요. 그랬더니 저는 이제 라이 씨가 운명 씨가 하고 싶은 거 하자고 하는 거 운명 씨가 병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는 거라면 전 뭐든 할 거예요. 누나 난 말이지 라이 씨가 어떤 여자라고 해도 내가 가진 걸 다 주고 떠날 거야. 그러니까 누나는 상관하지 마. 그리고 이딴 얘기할 거면 다신 여기 찾아오지 마. 알았어? 누나는 제가 죽으면 아내에게 전 재산이 모두 가게 될까봐 갑자기 찾아왔던 거였더라고요. 그렇게 잠깐 트러블이 있긴 했지만 누나는 바로 미국으로 돌아갔고 그 후 무사히 혼인신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혼인신고까지 다 해요. 근데 이제 임신 준비를 하는데 잘 안 돼, 임신이.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될 줄 알았는데 아기 생기면 당신이 살아야 될 이유가 더 늘어나니까 더 당신 회복이 좋을 줄 알았는데 했더니 남편이 이제 그럼 우리 시험관 시술 한번 해볼까? 시험관? 난 말이야 내가 일찍 떠나더라도 당신이 혼자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거든. 아이가 당신 삶에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니까 그래? 그럼 우리 시험관하러 바로 준비해보자. 그래서 이제 시험관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근데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이제 그래요. 이제 앞으로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이 운명 씨한테 항암 치료도 이제 할 만큼 했고 이제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죽음을. 그래도 아내 덕분에 오래 버텼죠. 1년 6개월이나 더 살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요양원에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갑자기 아내가 사라진 거예요. 집에 있다가 이제 요양원으로 옮겼는데 아내가 옮기자마자 사라진 케이스예요. 그래서 지금 탐정을 부른 거예요. 그 이유는 전혀 모르시는 건가요? 그랬더니 네. 사라지고 나서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나 너무 무섭고 힘들어. 잠깐 혼자 있고 싶어. 곧 돌아갈게요. 뭐 기다려줘. 처음엔 아내가 2번째 사별이 될 줄 몰라서 제가 죽어가는 길 보는 게 좀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넘도록 핸드폰이 꺼져 있는 게 제가 지금 너무 걱정이 돼요. 혹시 그 아내분 마지막 발신 지역이 어디였나요? 서풍동 88번이 주택가라고 하던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일단 먼저 가서 아내분의 소지품을 좀 먼저 봐도 될까요? 그랬더니 예, 그렇게 하세요. 그래갖고 이제 비밀번호 알려줘가지고 이제 거의 그렇게 가요. 갑자기 사라진 의뢰인의 아내. 우린 거동이 힘든 의뢰인을 대신해 아내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집에 가서 막 이것저것 보는데 딱히 뭐 그렇게 특별한 단서는 없고 아내가 쓰던 일기장이나 수첩 같은 걸 발견을 합니다. 근데 그 수첩을 딱 열었는데 뭔가 툭 떨어져. 서류가 하나 띡 떨어져요. 이게 뭐지? 그래갖고 이제 그 서류를 열어보니까 그 서류를 들고 내용이 심상치가 않아서 다시 의뢰인한테 와요. 그 운명 씨한테. 그랬더니 좀 뭐 좀 찾아보셨어요? 그랬더니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물건도 별로 없고요. 수첩이 하나 찾긴 찾았는데 근데 이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리고 그 주소 근처에서 아내분을 봤다는 사람도 좀 찾았습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얘기를 들어서요. 그래서 이제 그 아내분 찾아갖고 동선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웬 남자랑 아내가 얘기를 하고 있었더니 그래갖고 누나 그래갖고 일은 좀 잘 돼가고 있어? 그랬더니 그냥 뭐 지금 슬슬 정리하고 있어. 그랬더니 정리가 돼가고 있어? 그랬더니 뭐 그냥 하고 있는 중에 좀 먼저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이런 뭉뚱그리면서 얘기하는 아내를 탐정이 보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수첩에 발견된 걸 보고 혹시 저희가 아내분 수첩에서 이 서류를 발견을 했는데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을까요? 그래갖고 이제 보여주는데 삼촌 그냥 가져가면 돼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뭐죠? 그러면서 이제 보고 누나가 바로 와요. 그 병원에. 했더니 혼전 계약서라니. 저 이거 처음 보는 겁니다. 누나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이제 그러니까 이거 내가 라이 씨한테 쓰라고 한 적 없는데 누나가 혼인신고하기 전에 이딴 거 감히 라이 씨한테 쓰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야 별거 아니야. 나는 그냥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야. 걔 마음이 어떤지. 그렇잖아.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너한테 이러니까 확인? 무슨 확인? 그러니까 뭐 혼전 서약서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이제 그 누나가 따로 라이 씨를 만나서 바깥에서 이제 커피숍을 가요. 그래갖고 누나가 먼저 이 서류를 줘요. 그랬더니 이게 뭐예요?
만난 지 한 달 만에 그것도 다, 그러니까 이제 그 누나가 아니 그렇잖아, 만난 지 한 달 만에 그것도 다 죽어가는 남자랑 결혼하겠다는 그 진심이 난 솔직히 모르겠네, 라이 씨 마음이 어떤 건지. 이제 누나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저더러 지금 운명 씨가 떠나더라도 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혼전 서약서에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동생을 사랑한다면, 재산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면 증명을 해달라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한 누나가 지금 가족 하나라 지금 제가 가족이 애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좋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운명 씨 재산 같은 거 관심 전혀 없어요. 그리고 혹시 이거 누나가 저한테 이렇게 쓰신 거 운명 씨가 알면 운명 씨 분명히 속상해 하실 것 같으니까 운명 씨한테는 이거 말씀해 주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잘라버려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다 듣고 나서 이제 누나, 도대체 그동안 라이 씨한테 무슨 짓을 했던 거야? 했더니 아니 걔는 그냥 근데 이거 혼전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거 다 알면서 나도 그냥 모르는 척 하면서 사인을 하라고 한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물러날 줄 알았는데 얘가 도망을 가버렸네? 그랬더니 누나 그걸 어떻게 알아? 했더니 야, 너 그 애가 어떤 애인 줄 알면 너 까무라칠걸? 그랬더니 이제 실은 이제 제가 아내분 마지막 발신지를 찾다가 누님께서도 탐정을 고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그동안 계속 아내분을 지켜보신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분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 알아요. 며칠 전부터 제 주변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사람이 탐정이었어요. 그랬더니 지난번에도 탐정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막 제가 이것저것 그 사람한테 말 다 해줬는데 탐정이 직접 찾아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누나 그동안 미국 간 척 속이고 나한테 숨기고 라이 씨에 대해서 뒷조사한 거야, 탐정 붙여서. 도대체 사람을 얼마나 괴롭혔으면 라이 씨가 이렇게 갑자기 사라져? 했더니 진짜 야, 너 걔가 왜 갑자기 사라졌는 줄 알아? 그게 그래서 얘기하려니까 저 잠깐만요. 탐정이 말려. 했더니 의뢰인분 너무 충격받지 않는 게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했더니 충격이요? 그게 무슨, 그랬더니 좀 사실대로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일인데요, 라이 씨가 지금 라이 씨 지금 어디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탐정이 수소문을 하다가 그 라이 씨를 알고 있는 지인을 만나요. 그래갖고 혹시 그 라이 씨 어디 계신지 아세요? 지금 남편분이 굉장히 찾고 있는데. 탐정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이웃이 그 여자요? 진짜 그 여자 우리 동네로 오고 나서부터 아주 그냥 동네가 다 시끄러워요. 뭐 남자들이랑 술 먹고 다니지 않나, 조폭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나, 진짜 어이가 없으려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계속 그 집 앞에서 이제 관찰하기 시작하는데 역시나 웬 남자랑 술을 먹고 꽐라가 됐을 때, 야 오늘 들어가자. 내가 반송장이랑 그냥 반년을 살았잖아. 진짜 미쳐 돌아가실 뻔했다니까. 야, 그러니까 그 남자가 호구 하나 물었다더니 진짜 드디어 죽었냐? 했더니 아니야, 생각보다 명이 길더라고. 한 3개월이면 될 줄 알았는데 1년 6개월이 웬 말이니 진짜. 뭐야, 그럼 너 아직도 그 빚 못 갚은 거야? 했더니 갚기는커녕 더 불었지 뭐. 했더니 하긴 너 그 유산 받을 생각이 펑펑 썼겠구만. 그랬더니 야, 웃을 일 아니거든 지금. 그새 이자가 얼마나 불어났는 줄 알아? 진짜 그 사채업자분들 진짜 병원까지 찾아오는 바람에 내가 기절하고 도망쳤는데 진짜 어떡해. 나 걔들한테 잡히면 나 진짜 간이고 쓰려고 다 털린다고. 이제 그 얘기를 남자한테 하는 거야. 술 먹고 취하고 집 앞에서. 그걸 탐정이 다 들었어요. 근데 야, 너 다 털리면 나 이렇게 돌아다녀도 되냐? 걔야 나까지 무섭다 이러고 그냥 몰라. 일단은 털릴 땐 털리더라도 나 오늘은 좀 쉬고 싶어. 나 오늘 그동안 답답해 죽을 뻔했단 말이야. 그런 의미로 너 오늘 내가 죽여줄 거야. 그러더니 야 빨리 와 하면서 남자 목 넥타이 끌고 이제 막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사채업자가 이미 집 앞에 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남의 돈 빌렸으면 갚아야 될 거 아니야. 하루 이틀이야? 그러더니 너이씨 이러더니 그 여자를 끌고 가요, 사채업자가. 듣자 하니까 사채업자한테 쫓겨서 숨어있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채업자한테 잡혀서 지금 끌려가서 있는 상태예요. 어디 있는지 저희가 위치 파악은 했고요. 그 옆집 증언만으로는 저희가 좀 믿기 힘들어서 CCTV를 찾아봤는데 정말로 사채업자한테 제대로 끌려간 게 맞더라고요. 라이 씨가 저를 반송장이라고 했다고요? 그리고 뭐 호구를 잡아요? 그 거짓말 아니에요? 했더니 진짜 사채업자도 기가 막힌 판에 남자까지 데리고 다녔어요? 너는 무슨 그런 여자를 알아보지도 않고 호적에 올리니? 내가 이래서 그 결혼 미루자고 했던 거야. 결혼이 무슨 애들 장난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실장을 동원해 이제 아내가 데려간 사채업자를 찾고 이제 결국 아내를 찾아요. 그래갖고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만나게 해주려고 하니까 누나가 그 남동생한테 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걔 보통 여자애 아니다. 알았어? 이제 너 일 잘못돼가지고 이제 걔가 돈 다 가져가면은 일단 너 진짜
누나가 진짜 너 가만 안 둘 거야.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만해 누나.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내가 알아봤는데 그 누나가 얘기해요. 야 내가 알아봤는데 걔 전 남편도 사별 아니래. 멀쩡히 살아있대. 그리고 거기다가 애도 있다더라. 야 난 그래도 너 충격받을까봐 내가 이제 찾아가지고 이혼도장 찍으려고 했는데 진짜 내가 그렇게 섣불리 행동했다. 네가 놀라서 죽을까봐 내가 말을 못했던 거야. 이혼하기 전까지는 네가 살아있어야지 이혼이 확실히 될 거 아니니. 그랬더니 누나 진짜 너무하다. 어떻게 라이씨를 그렇게밖에 생각을 하는데 야 너는 어떻게 누나의 진심을 그렇게까지 왜곡을 하니? 누나가 직접 증거를 다 보여주고 있잖아. 탐정을 고용해서. 심지어 니네 탐정님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이거 다. 그랬더니 그만해. 나 이제 쉬고 싶어. 이제 시달리니까 정신이 이제 힘든 거야. 그랬더니 그래 아무튼 너 쉬고 아무튼 너 그년 찾아다가 이혼도장 받을 때까지 마음 단단히 먹어.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는 운명 씨의 아내가 재산을 노리고 결혼을 했다가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가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행히 머지않아 사채업자한테 끌려갔다는 그녀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남편이 이제 휠체어 타고 있고 앞에 이제 라이 씨가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그러더니 라이야 정말 너 나랑 결혼한 거 빚 때문이었어? 그랬더니 운명씨 이거 그냥 이렇게 된 거 일단 운명씨가 내 빚 좀 갚아주라. 그 사람들 지금 나 돈 안 갚으면은 내 몸 갈기갈기 찢어서 다 팔아버린대. 운명씨 제발 자기가 내 돈 빚 좀 갚아주면 안 돼? 긴 말하지 말자. 나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그거 당신도 잘 알잖아. 우리 이혼하자 우리. 그랬더니 지금 갑자기 이혼도장 찍으라고? 운명씨 제발 이러지 마. 운명씨는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 나 이대로 끌려가면 몸이 갈기갈기 없어진다니까. 신장이고 간이고 폐고 다 뺏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운명씨가 나 빚 좀 갚아주면 안 돼? 그럼 당신이 나 빚 갚아주면 나 앞으로 정말 당신한테 헌신하면서 살게. 정말이야. 부탁이야. 제발 부탁해. 그랬더니 나 죽고 나면 다 당신한테 상속받을 텐데 지금 도장 찍기가 많이 아쉽니? 그러니까 운명씨 나 진짜 운명씨 내 사랑이란 말이야. 정말 내가 무서워서 그랬어. 사채업자들 집에 찾아오는 걸 어떡해 무섭게. 근데 그 사실 당신한테 말하기가 쉬운 게 아니야.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너가 아직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도장 안 찍고 버티면 내 돈 다 상속받을 수는 있겠지. 근데 지금 사채업자들한테 당신 끌려가면 당신 나보다 지금 먼저 죽어. 집 앞에 사채업자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 이혼 도장 찍고 내가 당신 빚은 다 갚아줄게. 그러니까 이혼을 하자. 그리고 내가 너한테 빚을 갚아주는 건 그래도 너가 내 아내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내가 내 아내에 대한 배려를 하는 거야 라이야. 그러니까 그냥 깔끔하게 도장 찍자. 죽음의 그림자 앞에 만난 마지막 사랑이라 믿었던 아내.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큰 충격을 받고 실망했지만 의뢰인은 애써 침착하고 담담하게 이혼 도장을 받아냈고 그렇게 그 의뢰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데 났어. 그랬더니 이제 누나가 찾아와요 탐정에. 그러더니 엊그제 제 동생 잘 보내주고 왔어요. 그 여자가 떠나고 나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나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글쎄요. 제 동생 호적에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년이 이혼 전에 몰래 지 아들을 제 동생을 양자 입양을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장례식장에 이제 누나가 이제 상주를 이렇게 혼자 있는데 그 여자가 장례식장 복이랑 애를 데리고 와서 상주복을 입혀가지고 장례식장에 와요. 그랬더니 인사드려 영준아 너희 고모님이셔. 그랬더니 고모?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일을 꾸미니? 그랬더니 꾸미긴요. 이거 다 운명씨가 허락한 입양인데 보실래요? 그러면서 이제 버킷리스트 좀 보세요. 그 운명씨가 썼던 그 수첩을 보여줘요. 그랬더니 어때요? 운명씨의 수첩에 버킷리스트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기 이게 있었다고요. 진짜 저도 진짜 운명씨랑 제 아들 영준이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막 이러면서 우는 척을 해. 했더니 이까짓게 운명이가 입양을 허락한 증거라고? 이깟 버킷리스트 노트가? 너 아주 운명이라 아주 그냥 바보 천치로 하는구나. 야 걔 그래도 사업가고 머리 좀 있는 애였어. 어디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그랬더니 어머 거짓말이라뇨. 진짜로 운명씨가 허락한 거라니까요. 저랑 이혼도장 찍으면 운명씨 재산 다 누님 거 될 줄 아셨을 텐데 많이 열받으셨나 보다. 그쵸? 근데 어떡하나 죽은 사람 깨워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왜 저한테 그렇게 혼전 계약서 같은 걸 쓰셔가지고 어설프게 내밀고 그러셨어요. 사람 열받게. 뭐? 너 말 다 했어? 했더니 운명씨는요
제가 어떤 여자라고 했어도 저한테 자기 거 다 주고 떠날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 어쨌든 소원대로 된 셈이니까 너무 열받아 하지 마세요. 가자 아들아. 야, 너 운명이 몰래 입양해 놓은 거 내가 반드시 밝혀내서 너 내가 싹싹 긁어먹고 말 거야. 너 가만히 있어. 그래서 이제 탐정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 탐정님들이 사채업체 찾아내는 거 보니까 제가 알고 있던 탐정님들보다 실력이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로 와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했더니 그러니까 라이 씨가 운명 씨 몰래 몰래 친양자 입양한 증거를 찾았다 이건죠 지금. 했더니 네, 그 입양 무효를 해야 파양을 할 수가 있대요. 이거는 병원에 있던 우리 운명의 노트북이랑 핸드폰인데 비밀번호가 걸려서 이걸 좀 풀면 알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보내드리고 조수가 탐정님 근데 이거 증명 못하면 운명 씨의 재산이 다 그 아이한테 상속될 텐데 그럼 결론적으로 다 그녀 거 되는 거잖아요. 야, 이거 진짜 여자 영악스럽네. 이 쥐새끼 같은 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랬더니 이제 일단은 너도 안녕하세요. 너도 흥분하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뭐 이런 일 한두 명 먹냐? 그랬더니 이제 의뢰인이 죽기 전에 자신의 아이를 입양했다고 주장하는 전부인과 결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누나, 두 사람 모두 의뢰인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 분명했지만 우린 죽은 의뢰인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찾아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여자가 운명 씨랑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그 남편 살아있다 그랬잖아. 그래갖고 그 전 남편을 찾아가요. 그래갖고 여기가 그 전 남편 집이라는 거지? 네. 네. 근데 지금 조사해보니까 전 남편이랑은 3년 전에 이혼을 했고요. 이혼할 때 둘 다 아이 키우기 싫어해가지고 결국 친할머니가 키웠대요. 진짜 쓰레기 같은 둘이. 할머니는 아이를 엄마한테 보내자마자 바로 요양원 들어가셨고 치매기가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할머니 쪽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네. 네. 아이랑 같이 살진 않았어도 입양을 하려면 친부의 동의가 필수라고 하니까 그래도 뭐 전 남편이 좀 뭔가 알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러면 좋긴 하겠는데 도박에 술에 여자에 방탄한 생활만 해가지고 오히려 쉬울 수도 있겠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용해 먹기가 좋아. 유 실장, 조수한테 저쪽 가서 한번 네가 미끼를 던져봐. 난 여기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노트북을 확인하고 있을게. 그래갖고 이제 유 실장한테 이제 그 전 남편을 만나보라고 해요. 했더니 이제 만나요. 커피숍에서. 했더니 탐정? 에이씨, 난 또 경찰인 줄 알고 쫄았네. 했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그 아이를 전부인 남편에게 친양자로 입양시키셨던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신 게 맞으신가요? 뭐 갑자기 와서 뭐 결혼하길래 하길래 얼른 데려가라고 했죠 뭐. 근데 왜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그랬더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내분께서 재혼한 남편분 몰래 친양자 입양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사 중인데 지금 혹시 알고 계신 정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남편 몰래요? 왜요? 걔 지금 현 남편 찾아가지 왜 전 남편 찾아왔대? 현 남편한테 가서 물어보지. 그게 아무것도 모르셨구나. 이제 실장이 이제 더 연기를 해요. 했더니 그 라이 씨가 재혼한 남편분이 시한부였거든요. 근데 그 최근에 사망을 하셨는데 뭐 이러이러한 복잡한 사연도 있긴 한데 어쨌든 다 생략하고 거두절미하고 결론적으로는 라이 씨가 그 덕에 그 남편분 전 재산을 지금 다 갖게 생겼어요. 돈이 많은 남자를 만났거든요. 했더니 그 전 남편 재산이 얼만데요? 글쎄 한 100억은 될 거예요. 했더니 100억이요? 그럼 그거를 우리 아들 영준이가 다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걔 이제 겨우 7살인데. 그랬더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라이 씨가 지금 다 가져가게 됐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물어보는 거예요. 확실히 입양 동의를 하셨는지. 그랬더니 그래갖고 이제 또 하나의 빌런을 깨운 거죠. 이제 빌런을. 그랬더니 혹시 입양에 관해서 뭐 좀 아시는 거 있으면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제가 알긴 뭘 알겠어요. 몰라. 아무튼 나 지금 급한 일 있으니까 뭘 끝났죠. 나 갈게요. 그래갖고 이제 탐정이 이제 이 실장이 던진 미끼를 이 남자가 물었어요. 빌런이. 그래갖고 이제 아이를 보면서 이제 그때 마침 이제 하원을 하면서 아내가 이제 아들을 챙겨오면서 이제 야 빨리 따라와 영준아 너 잘 들어. 혹시라도 누가 물어보면 이제 아빠랑 엄마랑 입양된 후에 같이 살았다고 넌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애한테 주입을 시키는 거지. 너는 엄마 아빠랑 같이 살았다라고 얘기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야. 알았어? 그랬더니 저 할머니랑 살았는데요 아줌마. 이제 얘는 엄마를 몰라. 왜냐면은 엄마가 일찍이 얘를 버리고 할머니가 키웠었으니까. 했더니 아줌마 아니라고. 내가 네 친엄마라니까 몇 번을 얘기해. 진짜 이 바보가 진짜. 야 너 유치원 가고 싶다며. 아줌마가 너 유치원 보내줄게. 어린이집 말고 영어 유치원 보내줄게. 했더니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그런 게 있어. 완전 비싸고 좋은 거. 그랬더니 전 남편이 딱 든더니 야 너 잠깐 나랑 얘기 좀 해. 했더니 왜 뭐 너 이게 어디서 5천으로 퉁쳐. 했더니 조용히 해. 닥쳐.
마시고 따라와. 그래갖고 이제 집에 들어가 있어. 잠깐만 있어. 그랬더니 이제 다 이제 커피숍 가서 얘기를 해요. 야, 전 남편이 너 5천만 원 받고 그 동의에 어이없네 진짜. 너 그 남자 밑으로 넣은 거를 나한테 돈 5천만 원만 꼴랑 주면서 그거 그렇게 한 거였어?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야, 너 사람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지금 아직 끝난 게임 아니야 이 바보야. 나 이제 변호사 구해가지고 지금 상속 준비하고 있고 지금 그쪽 누나랑 지금 나에 대해 지금 불을 켜고 지금 입양 무효 소송하려고 난리도 아니라고. 근데 그 사람 누나가 보통이 아닌 것 같아. 그랬더니 내 뒷조사하고 막 혼인서약서 쓰게 하고 진짜 혼인신고하면 진짜 그냥 다 끝난 건데 결국 이혼도장까지 찍기만 들었다니까 그 누나가 나를. 그랬더니 야 너 바보냐? 야 이혼도장을 왜 찍어? 한번 혼인했으면 끝내고 버텼어야지 이 멍충아. 그랬더니 야 내가 찍고 싶어서 찍었겠냐? 전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사채업자들이 지금 몰려가지고 죽게 생겼으니까 찍었지. 그래도 내가 이런 날말을 대비해서 진즉에 내가 우리 영준이를 딱 심어놨잖아. 심어놨으니까 우리 영준이가 그거를 상속을 받게 됐지 뭐. 그랬더니 그러니까 얼마나 부잔데? 그러니까 우리 영준이가 100억을 받는 거야? 했더니 야 건물에 땅에다가 아파트에다가 거기다 합치면은 어마어마해. 그랬더니 근데 너는 친부인 나한테 꼴랑 5천만 원만 줬다. 너 그렇게 나한테 퉁친 거냐? 그랬더니 에이 진짜 그렇지 않아도 너 알면 지붕 챙긴다고 꼴값 떨까봐 내가 지금 가만히 있다가 이게 해결되면 더 주려고 했던 거지. 그 사람 핏줄 하나 딱 나와서 호적받아 박아놓으려고 그랬는데 애가 죽어도 안 생기는 거 있지? 그러니까 할 수 있니? 일단 내가 갖고 있는 그거라도 써야지. 그 카드가 영준이었던 거야. 어차피 난 임신 못했으니까 걔라도 박아놓으면은 어쨌든 굴러온 돌이 박아놓으면 뺀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머리를 잘 썼지 뭐. 그랬더니 야 TMI 됐고 100억 받으면 6대 4다. 그랬더니 야 내가 왜 6대 4야? 너는 내가 1대 9로 줘서 1만 받아도 너는 이기는 거야. 그랬더니 야 얘가 웃기네. 네가 지금 내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영준이를 7살 때까지 키웠잖아. 물론 내 손은 아니고 우리 엄마 손이긴 했지만 아무튼 키워준 값은 줘야 될 거 아니야 너. 그랬더니 야 네가 키웠냐? 니네 엄마가 키웠지? 이거 진짜 웃기고 있네. 그러니까 싫어? 나 싫으면 그쪽 누나한테 가고 그쪽 누나한테 가서 네가 재산 노리고 남편 몰래 친정자 입양했다고 입 한번 털어줘? 어떻게? 나랑 협상 안 할 거야 너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우리는 친양자 입양이 아이씨가 운명씨 몰래 버린 짓이란 정황을 다 카메라로 그 동선을 따가지고 밝혀낸 거예요. 그 둘이서 얘기하는 거를. 그래서 이제 누나한테 이제 말을 해줘요. 이거 좀 보시겠어요? 했더니 참 기가 막혀. 진짜 이것들 완전 돈에 눈먼 짐승들 아니에요? 진짜 어쩌다가 내 동생 운명이는 이런 것들한테 걸려가지고 탐정님 덕분에 우리 운명이가 아주 편안하게 눈 감을 수 있게 됐네요 정말. 했더니 그런가요? 근데 사실 탐정이 봤을 때 이 누나도 독인 개긴인 거잖아 어쨌건. 여보세요? 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돌아가려고 해요. 누나 갔더니 핸드폰이랑 노트북 비밀번호 풀었다고 탐정도 연락을 받고 그래갖고 일단은 저 바로 가겠습니다 해서 탐정이 가는데 근데 그거 노트북이나 이런 거 이제 좀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어차피 다 이렇게 밝혀진 마당에 그래도 저는 탐정으로서 확인할 건 좀 확인을 해야 된다고 봐서요. 하지만 한 번 받은 의뢰인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운명씨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확인하였고 그 속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나는 이미 그 라이를 만나가지고 단판을 짓고 있어요. 그 집에 가서 살고 있던 남동생 집에 가가지고 야 당장 내가 파양시킬 테니까 애 데리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어디서 끝까지 내 동생 피 빨아먹으려고 지 새끼를 남의 고정에 올려 진짜. 했더니 그럼 법대로 하세요. 어차피 내 인생 막장이고 2판 4판이야. 끝까지 가보자고. 법대로 해 법대로. 그러니까 이제 막 나가시겠다. 어우 진짜 이거 죽은 우리 운명이만 불쌍해 죽겠네. 이력을 마지막에 사랑이라고 지르고 운명아 불쌍한 내 동생. 진짜 그쪽에서 나한테 지저분하게 행동 안 했으면 운명씨는 끝까지 나한테 사랑만 받다가 떠났어. 괜히 더러운 꼴 보게 만든 게 누군데. 그래갖고 동생 마음 상처 준 게 누군데요 지금. 누나가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지금 이런 결과를. 아픈 동생을 위해서 참나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진짜. 이러니까 뭐? 너 아주 그냥 끝까지 가보자 이거지? 내가 너 이럴 줄 알고 변호사 불렀어 나. 그랬더니 이거 왜 이래? 그랬더니 누군 뭐 변호사 없는 줄 알아? 왔네 하면서 이제 변호사 같은 사람이 이제 집에 이렇게 와요.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근데 둘 다 고용한 변호사가 아니야. 근데 탐정과 함께 등장한 의문의 남자예요. 근데 그 남자가 먼저 탐정이랑 와갖고 이제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운명 씨를 담당했던 변호사입니다. 개인 담당 변호사입니다. 이러면서 와요. 에? 운명이의 개인 담당 변호사요? 이제 누나 그러고
저희 남편한테 개인 담당 변호사가 있었어요? 이러는 거지. 일단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해외 출장 때문에 운명 씨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급하게 듣고 지금 귀국을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하셔서 이렇게 출장 갔다 오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탐정이 통화 기록을 보니까 아이가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고 변호사분과 상의를 먼저 하셨더라고요, 운명 씨가. 그러니까 이미 이 남자는 자기의 이런 호적이 올라간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이 여자가 말을 안 해도. 그래서 네, 변호사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아이 파양 문제로 이혼을 끌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이혼부터 진행하고 파양은 차차 하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이렇게 파양이 되기도 전에 돌아가셨네요.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맞죠? 누나가 너무 기뻐해. 그러니까 우리 운명이가 그걸 멍청하게 당했을 내가 아니라니까. 진짜 어이없어. 야, 기생충 너 끝이래. 이제 그러니까 저 탐정이 끝난 건 나이 10분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러니까 네? 왜요? 그랬더니 운명 씨가요, 모든 전 재산을 암병원에 기부하는 걸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언장입니다. 그래서 보여줘요. 나는 나의 모든 재산을 루미너스 암센터에 기부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유언장에. 잠깐만. 이거 잘못됐는데? 이거 뭐야? 야, 이거 네가 시킨 거지? 그랬더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 진짜 저희 남편이 쓴 거 맞아요? 그랬더니 운명이가 이걸 왜 기부해요? 이거 변호사님 이거 지금 잘못 오신 거 아니에요? 지금 탐정님이랑 짜고 치는 거 그런 거 아니야? 막 그러니까 누가 기부를 해요? 하면서 아무튼 저기 이거 기부 약정서 보시고요. 이제 기부 약정서라도 있나 봐요. 이건 유산 기부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재산 가압류가 돼서 압류된 걸 처분을 한 다음에 모든 전 재산은 병원으로 들어갈 겁니다. 죽기 전 마지막 남은 삶의 환멸을 느낀 의뢰인은 이미 모든 재산을 암병원에 기부하기로 결정을 했고 두 사람은 의미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부 약정서? 이게 뭔데요? 이거 우리 동생이 쓴 거 맞아요? 똑바로 한 거 맞냐고! 막 이제 누나도 막 소리 지르고 저기 나 몰라 나 모르겠고 나 일단은 내 이거 상속 받아야 되거든요. 나 모르겠으니까 나 몰라요. 나도 부를 거야. 그래서 야, 내 아들이 상속자인데 진짜 망했어. 죽음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은 어쩌면 이 모든 일을 예상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상속을 못 받게 된 그 두 여인들은 부정과 분노, 타협과 우울의 단계를 거쳐 결국 재산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수용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이죠. 비록 그의 버킷리스트처럼 모두가 해피엔딩이 되진 못했지만 부디 하늘에 계신 의뢰인이 좋은 기억만 가지고 떠났길 바라봅니다. 가 첫 번째